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면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특히 오늘은 어떤 거냐면 그 면접 문제를 내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문제 모험 답안에 대한 내용 그래서 나중에 수험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로스쿨 면접 문제에서는 원칙적으로 법 문제를 그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로스쿨 같은 거에 들어오면 뭐 불법행위라든지 아니면 뭐 헌법에서 기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. 그런데 그 과목에 나오는 특정 주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지나가다가 뭐 사람을 치었다 아니면 자동차가 뭐 어떻게 사람을 치었다 아니면 강아지가 어떻게 손괴를 했다 뭐 이런 게 나오면 과연 이거에 대한 죄를 갖다 물어본다거나 하는 거는 이제 아예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주로 출제를 누가 하시냐면 보통 그 출제 전에 2박 3일이나 뭐 3박 4일 학교마다 다른데 그 면접 문제를 출제하시는데 보통 출제하는 분들이 로스쿨 교수님도 계시고 다른 과 선생님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 문제를 그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법 문제를 그대로 못 내니까 법 문제하고 비슷은 한데 그런데 약간 법 문제가 아닌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그 면접 문제 기출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모의 문제 이런 게 많이 볼 텐데 딱 보면 대부분이 헌법적인 이슈를 갖고 있는 게 제일 많습니다. 그래서 헌법적인 내용들 그래서 지금이야 뭐 아직 한 달 얼마밖에 안 남아갖고 좀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1년 뒤라든지 2년 뒤에 로스쿨을 준비할 분이 있으면 일단 헌법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는 게 도움이 됩니다. 헌법을 알면 거기서 이제 기본권 대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본권 구제 수단이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내가 배웠다고 그럴 때 시험 답안지나 면접할 때 그대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논리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얼마 시험이 남지 않아 갖고 여러 가지 뭐 팁을 드리자면 지금 아마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내면 최근에 이슈가 되는 시사적인 상식을 그대로 내진 않습니다. 그래서 최근 거 완전 뭐 최근 거라든지 뭐 한 달 전 거를 내는 수도 있지만 한 달 전 거는 잘 안 내려고 하고 너무 시사적이다 그래서 보통 그런 걸 너무 시사적인 걸 내면 아니 얘를 이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.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시사적인 이슈 같으면 낼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거는 찬반 논란이 있어서 낼 수가 없고 그런 거보다는 한 몇 달 정도 되는 거지만 약간 그 시사성이 있지만 그래도 토론의 여지가 있는 거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냅니다. 그래서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보통 그 모범 답안이라는 게 있는데 모범 답안은 그게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면접을 말씀하실 때 이게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아니라 약간 왼쪽이나 오른쪽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갖고 거기에 맞게 계속해서 논거를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. 즉 정확하게 수학 공식이나 과학 문제처럼 답을 딱 말해야 만점, 답을 말 못하면 빵점 이게 아니라 양쪽으로 결론이 나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주로 냅니다.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이 주로 이슈가 되는데 시사적인 이슈에서 법적인 소재를 가져오지만 법 문제를 그대로 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게 특히 법대 나오는 학생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게 법 내용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법적인 내용을 풀어버립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불법행위라든지 아니면 기본권 침해라든지 뭐 이런 일반적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법 사례 문제 푸는 것처럼 이렇게 풀면 그 모범 답안이라든지 채점 기준에는 그렇게 채점하면 안 된다라는 게 써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주의할 거지만 이건 법 문제가 아니지만 사실 법 문제하고 비슷하지만 그 사람의 논리적인 구조라든지 반박 재반박 이런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 하셔가지고 말씀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으면 그거에 맞게 여러 가지 그 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범 답안에는 세 가지 이상의 그 예가 써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막 길을 건널 때 우체통행이 맞냐라고 하면 우체통행이 맞다는 걸 주장을 하면서 그거에 맞는 이슈 아니면 주제 이런 거에 갖다가 근거를 세 개 이상은 이렇게 만들어서 머릿속에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왜냐면은 그런 주제 모범 답안에는 세 개 아니면 네 개를 갖다가 다 만들어 놓습니다. 그래서 채점한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. 보고서 얘가 이제 그 채점 모범 답안에는 논거를 3개 말하면 만점, 뭐 4개 이상 말하면 우수, 뭐 이런 게 다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논거를 뭐 1개나 2개만 말한다 이거는 그게 딱 객관적인 기준에서 아이는 채점을 대표합니다. 논거가 3개인데 3개를 말 못했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머릿속에 논거 3개는 이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반박, 재반박에 대한 내용도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다시 이제 그 면접이라는 게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똑같은 교수님이 뭐 2명이나 3명이나 5명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1시부터 뭐 5시 아니면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똑같은 시간을 공유해서 동일한 그 문제를 갖고서 동일한 내용을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10명이나 뭐 20명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처음에 뭐 내가 예를 들어 9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선생님도 이제 그 문제를 처음 받아봅니다. 9시 문제를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답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릅니다. 일단 읽어보고 이런 게 답인가? 이렇게 될까?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첫 번째로 본 학생들이 말을 하는 걸 보고서 이 감을 잡습니다. 그래서 논거를 3개 했는데 2개를 얘기했네. 아니면 4개를 얘기했네.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내가 처음에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사람은 이게 약간 이게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머릿속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일단은 그걸 채점하는 선생님도
이 면접받는 선생님도 얘가 지금 정답을 말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자기도 지금 자기 문제를 처음 봤기 때문에 이 학생이 말하는 게 기준점이 된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초반에 내가 만약에 그 순서를 들어간다고 하면 최대한 논거를 많이 다시면 됩니다. 논거를 많이 다시고 말씀을 조리 있게 하면 되고요.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이제 중간이나 끝으로 갈수록 이미 선생님이 답을 많이 들어봤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주통역 해야 된다 하는 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논거를 뭐 3개, 4개, 5개 다 들어봤고 뭐 자주통역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미 다 들어봤습니다. 논거를. 그래서 양쪽을 다 이미 채점하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비교하면 됩니다. 그러면 얘는 내가 왼쪽 논거를 왼쪽 통역, 자주통역 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오른쪽 통행 논거를 말하고 있네 라는 게 계속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중간 이후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측 통행에 대한 논거를 3개 말했으면 그거에 반박되는 논거도 스스로 예를 들어서 뭐 우측 통행이 뭐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그거에 대한 반대 견해는 또 뭐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런 반박이 가능합니다 라고 혼자서 뭐 자문자답을 하는 식으로라도 말을 많이 할수록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처음은 대부분 이제 수험생들이 뭐 처음에 걸릴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걸릴 수도 있는데 처음에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 다양한 논거를 계속 말하고 중간부터는 교수님들이 이미 다 모든 걸 다 문제를 다 인지하고 있고 답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박, 재반박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가면 이게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채점하는 사람도 되게 힘들고 기다리는 사람 되게 힘듭니다. 근데 그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실 문제를 처음 본 겁니다. 문제를 처음 보고 들어갔는데 이미 채점한 사람들은 뭐 10명이면 아니면 15명이나 이렇게 봤으면 맨 막판에 있으면 되게 힘듭니다. 피곤합니다. 근데 그때 주저리저리 뭐 이미 다 아는 내용 뭐 서론, 본론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얘 또 얘기하네 이렇게 지겨워합니다.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결론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되고 어떤 해결책이 있고 어떤 반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재반박은 뭐다라고 해버리면 되게 채점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. 아유 우리 좀 있으면 가야 되는데 이미 결론까지 다 말을 다 해고 되게 논리가 정연하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들어가는 순서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머릿속에 제일 중요한 게 논거는 무조건 3개 이상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논거에 대한 반박, 재반박은 각각 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교수님들이 뭐 예전에 여러 가지 영상 올리기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논거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그리고 많이 만들어낸 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재반박을 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그 문제 자체로는 여러분이 그 피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감점을 당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. 이거 외에도 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